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전남대학교 파트 2 영상입니다. 파트 2는 이제 뭐 입결 소개를 포함해서 전형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자, 어떻게 준비해야 또는 어떤 학생들이 전남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했는지 좀 알아보는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총원은 4486 많죠. 4500명, 이거 웬만한 학교 두 개 합친 정도 인원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1편에서 소개 드렸지만 캠퍼스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본교라고 하는 이제 광주에 있고, 그 여수대학교가 이제 통폐학도에서 생긴 여수캠이 있습니다. 전형은 크게 수시 4개, 그다음에 정시 하나로 압축이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 게 막 수능 체제도 많고, 막 어디는 여수만 뽑고 어디는 막 광주만 뽑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먼저 교가 2개가 있고 종합 2개가 있고 정시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좀 편하니까. 교가 우리 흔히 말하는 교가 전형이죠. 1500명 어마어마하게 뽑죠. 두 번째,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대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동네 학생들을 조금 우대해주는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전남대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역이 있고 여기도 지역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교가 일반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종합고교생활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무나 쓰는 교과 전형, 아무나 쓰는 종합 전형입니다. 아무나라는 표현이 좀 저렴해 보입니다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뭐냐면, 교과는 여수캠에서만 지역 교과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지역 종합은 많이 뽑죠. 오히려 더 많이 뽑는, 여기는 광주캠에서만 모집을 하는 특이한 스타일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종합전형, 이름이 같죠? 학생부 종합인데,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보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종합, 이 종합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에 살아. 여기서 말하는 전라도는 전남, 광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전북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라도 통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살든 전주에 사는 학생이라도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정시야 늘 말씀드렸지만 수능 잘 보면 되는 전형, 이렇게 이제 보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복수 지원이라고 해서 내가 전남대에 몇 장까지 쓸 수 있느냐, 억지로 난 전남대 아니면 절대 안 갈 거야 라고 가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A, B, C, D 있는 거를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 다 쓸 수 있는데, 이거 보시면 뭐가 되어 있냐면 종합 고교생활, 종합 지역인재, 교과 지역인재, 일반 교과, 즉 방금 페이지에 보셨던 요거를 한 학생이 다 쓸 수 있어요. 넷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난 무조건 전남대 가겠다. 이렇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을 살펴보면 좀 뭐가 다른가 싶은데, 이 여수캠에서 뽑는 교과 지역은 올해 신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교과 일반은 6.7 정도 되고, 특이한 건 종합 일반이나 종합 지역이 경쟁률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입결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경쟁률과 등급 것이 비슷하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부터 한 번씩 살펴볼 건데, 교과 전형 심플하죠. 교과 100개, 뭐 수능 체제가 좀 걸려 있는데, 캠퍼스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수능 체제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충 부려치면 한 3점대, 평균 한 3등급 정도 맞으면 크게 문제가 없고, 출결 10%의 교과 90%는 다 여기서 또 코로나 특수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출결이나 봉사로 점수 좀 까고, 그것도 거의 원래는 만점 처리되는데, 올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코로나19가 좀 요즘에 말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출결 만점 해준다는 굉장히 특이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 쉽게 말해서 교과로만 줄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 대강의 등급을 좀 보시면 경쟁률은 여기 빨간색으로 나가는 5대1 근처긴 하는데, 자, 19년하고 20년 봤을 때 대강 경쟁률 또는 등급 컷이 한 2점 한 초중반에서 2점 중후반까지 걸리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봤을 때 2점대면은 웬만한 학교들을 한번 건드릴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특이하게 높은 과가 하나 있죠? 바로 전기공학과. 전남대 탑티어 학과입니다. 전기공학과 1편에 소개드렸겠지만, 이게 한전하고 좀 많이 물려있고, 전남대가 이 공기업 할당지에 기여하는 지분이 꽤 상당합니다. 전체 한 3분의 2 정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그걸 꼭 믿는다기보다는 실제로 전공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기과 들어가면 한 잔 프리패스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학과라서 압도적으로 높죠. 평균이 1.53, 1.6 정도 된다라는 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한 2.2 정도 된다. 문과로 넘어가도 비슷하죠. 하나만 3이셨고, 여기도 3이구나. 두 개 정도 3이고, 나머지는 2점 초에서 올라가면 한 2점 중후반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 여수에만 적용이 되고, 올해 처음 적용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수 캠퍼스를 위한 약간의 그 TO 같은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는 아니고, 여수 캠퍼스에만 적용을 하고, 수능 체제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 교과는 수능 체제가 걸려 있는데 반해서 올해 신설한 여수캠 전용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체제를 보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입결은 없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고교생활 우수 전형라고 써놨지만 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일반 전형이죠. 서류평가 100에 특이하게 4배수를 뽑습니다. 보통 3배수를 많이 뽑습니다만 전남대는 4배수 뽑아서 면접 보고 학생부 제출하고 수능 체제 없이 뽑는다. 대충의 등급컷을 보시면 좀 독특한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아닙니다. 2점 초중에서 역시 전기과 세고요. 종합전형인데도 평균이 1.7 어마어마하죠. 낮은 과도 3.1 하나 있고 2점 후반대 좀 걸려있죠. 자,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의 교과전형과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봤을 때 굉장히 등급 컷이 좀 차이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수도권의 전남대랑 비슷한 정도의 입결을 가진 학교라고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전남대 특징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그리고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전형, 이 수시의 세 가지 전형이 실제로 내신 등급 컷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합은 스펙 보는 거잖아, 교과가 보는 거잖아, 비교과 보는 거잖아 하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비교과 활동으로 좀 채우는 맛이 있는데 이 학교는 내신 비중이 좀 높은지 실제로 높은 학생이 써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 종합도 내신 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과도 넘어가면 3.0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2점대가 평균이죠. 종합도 2점대, 교과도 2점대. 특이하죠. 자,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이 지역인재 전형은 또 광주만 뽑습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하죠. 이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기업 할당제가 요즘에 지국에서 굉장히 핫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공기업 할당제는 전남과 전북을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남대 나왔는데 전북에 있는데 공기업에 지원을 못하죠. 전북대는 한잔 지원 못한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 학교 입학할 때의 전형 지원 나와버리면 좀 다릅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은 전남대에서도 전북 학생들이 써도 충분히 받아준다. 좀 특이하죠. 자기 편한 대로 좀 해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하다. 길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의예과는 뭐 수능 체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과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등급컷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도 대부분 2점대입니다. 자, 교과, 종합 세 개가 대부분 낮은 과가 뭐 3점대고 또 있습니다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 2점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게 약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스펙이 좀 비슷해서 내신 차이가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교과나 종합을 선택하는데 이 판단 기준은 정량평가하는 교과, 내신을 기준으로 좀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입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게 최근 19학년도와 20학년도 기준으로 좀 성적이 높은 연도로 좀 표시를 해놓죠. 자, 여기 보시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죠? 여기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좌우 약간은 편중이 됐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그렇죠?
역시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전남대는 등급 차이가 좀 적고 전형별 차이가 적고 최근 2년 동안 입결도 현격한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시 전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정시는 뭐냐면 수능 우수자 일반 전형, 수능 100% 일괄 전형,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정시는 깔끔하죠. 깔끔한 게 뭐냐면 수능만 잘 보면 그걸로 줄을 세워서 뽑는 그냥 일제고사, 그러니까 진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시험 점수로 뽑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전형 방식도 굉장히 깔끔하죠. 학교 입장에서는 실은 막 그 자소서 검사하고 학생 분석하고 이런 거보다는 실은 정시가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한 모집 방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요즘에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하니까 정시로 들어가 보면 영어 환산 점수도 이러는데, 자, 전남대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거는 영어 환산 점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어가 200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등급 간이 10점씩 다운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중위권 학교에서는 여기가 200이면 이 다음에 198도 있습니다. 또 195 정도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칼같이 10점씩을 까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영어의 이 실제 반영률이 살짝은 높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고, 등급은 대충 이러합니다. 100분이 아니고 평균 등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균 2등급 언저리, 좀 낮은 데는 3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만 2등급 대 과들이 대부분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데이터는 정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공학과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2019학년도에 빨간 줄 그어진 거 보이시죠? 아까 수시는 왔다 갔다 하는 과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최근 2년 동안 정시 데이터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과가 소폭이라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입결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만 올랐다고 하는 이것도 올랐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1.84에서 1.82가 됐죠. 0.02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표시는 해놨습니다만 차이가 크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가 많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죠. 뭐 전남대가 등급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지원할 때 참고는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게 작년 데이터에서 보였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수시나 정시 얘기를 막 했는데, 전남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있는 국립대 중에서는 탑티어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공학과의 한전의 약간의 커넥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방금 드린 전남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에서는 종합전형에서만 지역인재를 뽑고 여수캠은 교과에서만 지역인재를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 종합 이렇게 수시가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4개를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4개 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급 컷도 비슷하고 경쟁률도 비슷한 거는 타 지역 학생들이 전남대만을 보고 유입되는 경우보다는 전라도 안에 거주하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이 전남대에 지원하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다면 아마도 종합전형을 2개 다 지원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결도 비슷하고 경쟁률도 좀 비슷하다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이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두 번째로 교과 수능 체제가 좀 다양하다. 캠퍼스가 광주도 있고 여수도 있습니다. 실은 뭐 5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죠. 근데 이제 2개가 메인인데 학과도 많고 캠퍼스도 많다 보니 등급, 입결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체제도 조금 다양하고 평균은 약 3등급 내외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수능 최저, 수능 탐구는 한 과목을 보지만 2과목은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영어 등급이 10점씩 까여 있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정도면 타 학교에 비해서, 비슷한 학교에 비해서 영어 실질 반영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전반적으로 하락한 학과가 굉장히 많았다. 요 정도가 이제 정시가 전형에서 특이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트 2 영상을 찍어봤는데 실은 야, 몇 등급 맞으면 이 학교 갈 수 있어 라기보다는 고민은 이런 거죠. 전남대를 가냐 마냐, 전남대 무슨 과를 가냐 붙냐 마냐 보다는 전남대를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내가 뭐 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겠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남대가 막 서울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아서 나는 전라도까지 학교를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근처에 서울 아니라 전라도에 사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판단은 내가 전남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라면 수도권의 어느 학교 정도를 내가 같이 고민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죠. 이런 거는 저희가 3편에서 이 학교랑 수도권에 있는 학교랑 비교하는 데이터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2편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3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